네, 크리스마스 앞두고 막판까지도 시장이 또 가만두지를 않네요. 현재 개장 초보다 상승 탄력이 모두 다 둔화가 됐습니다. 또 하락 전환까지도 위협받는 아슬아슬한 상황인데요. 9시 42분 구간 작전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감독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유성치 운영형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오늘 저녁에 뭐 어떤 약속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연휴라서 좀 기분은 네. 좋네요. 그래도 네. 가족들하고 특별한 시간 보내실 것 같은데. 공연 하나 잡아놨고요. 아, 정말요? 네. 약속 있으신데 없으시다 그러세요? 내일. 아, 보러 네. 갈 겁니다. 아무래도 네. 좀 편한 마음으로 공연도 관람하고 오랜만에 네. 좋은 시간 보내려면 오늘 장이 좀 무난해야 될 텐데 오늘 작전명 중요합니다.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일단 달러는 거북이. 달러는 거북이다. 네, 뭔가 그렇게 느리다 이런 표현이신 것 같은데 왜요? 오늘은 약간 좀 추상적인데요. 느리다. 네,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해주세요. 토끼와 거북이로 하려고 하다가 너무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달러가 이제 거북이가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거의 이제 10년은 아니더라도 한 거의 2007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신흥국,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본격적인 상승으로 가려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달러 강세가 너무 빠르게만 진행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면요. 네. 원화가 일단 강세를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시장이 오를 개연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버리면 네. 신흥국에서 계속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뭐 올해 그 4분기처럼 상당히 좀 고전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 판단에서는 우리 시장의 상승 조건은 달러가 거북이처럼 천천히 올라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쉽게 말하면 천천히만 진행돼 준다면 신흥국도 충분히 희망이 있고 특히 제조업 쪽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줄 개연성도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아, 명확해졌습니다. 지금 거북이라는 게 아니라 거북이가 돼야지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 얘기인데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달러로 움직일 만한 배경들 저희가 체크해 볼 만한 부분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제조업 지표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용 지표, 전반적으로 좀 지표에 오늘 좀 포커스를 맞춰주셨어요. 첫 네. 번째로 물가입니다. 미국이 요번에 금리 인상하면서 옐런 의장이 이야기를 했지만요. 네. 고용 지표는 만족스럽거든요. 그쵸. 예, 그렇지만 한 가지 딱 지금 지표 중에서 두 가지를 보는데 고용하고 물가를 보는데요. 그쵸. 물가 자체는 지금 자기들 목표치가 2%인데요. 지금 1% 초반대거든요. 그쵸, 미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물가가 확실히 만족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아마 금리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릴 겁니다. 그렇지만 제 판단에서는 미국이 물가 상승률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뭐 유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 제 판단에서는 저유가가 갑자기 급등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물가 상승률이 결국은 유가가 올라오면서 따라 올라와야 되는데요. 네. 아마 당분간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 유가에 대한 물가 상승률의 이 반영 연동되는 강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미금융위기 이후로 보면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저유가 상태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네. 2014년도 이후로도 보면은 유가가 급락하면서 보면은 지금 보시면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파란색 라인 네, 급락한 게 파란색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이고 네네. 우리가 회색이 우리나라인데요. 네. 보시면은 유가와 연동된 물가 상승률의 추이를 보면요. 더 많이 오르고 더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도 그 구조상으로 봤을 때 유가에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 그쵸. 네, 그렇다면은 당분간은 미국이 물가 상승률 자체가 크게 오르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회복되기가. 그러면 미 당국 입장에서도 빠르게 금리 인상하는 데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유가가 갑자기 급등하지 않는다면 뭐 이라크가 다 내년도까지 또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니까요. 네. 제 판단에서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점진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는 제조업 쪽 보겠습니다. 네. 올 한 해 내내 사실 미국 제조업도 서서히 좀 우하향 기조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뭐 도표를 바로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들어보면요.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면 이 제조업이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선반영이 되어 왔었고요. 하반기부터 이미 선반영이 되어 왔었고, 이번에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조업이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미국의 제조업 설비 가동률하고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요.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게 매달 초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월 초에 또 발표가 될 겁니다. 첫째 주에. 네. 그러면은 ISM 제조업 지표가 항상 보면요. 연말이 별로 안 좋아요. 예, 왜냐하면 뭐 계절적인 좀 요인도 있고요. 연말이 끼어 있기 때문에 항상 최근 한 5년간의 추이를 보면은 ISM 제조업 지표가 12월 달에 좋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그 지표가 발표됐을 때 추가적으로 좀 악화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내년도에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표들이 나왔을 때 네. 추가로 악화된 지표들이 나온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미 달러 강세를 제약할 수 있고 결국은 신흥국 통화가 강세로 가면서 안정적인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질 매개체가 될 거로 판단됩니다. 네. 지금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용도 보겠습니다. 사실 고용은 굉장히 좋잖아요.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요. 네, 근데 뭐 실제로 이제 보면은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지표 자체는 좋은데요. 실제로 규모를 보면 네. 뭐 계속 확실히 여기서 더 좋아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표를 하나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면은 고용시장 신규 고용 추이인데요. 파란색이죠. 이 청색 네. 파란색인데 보시면은 크게 회복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유지를 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 고용이 지금 보면은 한 30만 명에서 한 10만 명 사이에서 보면은 거의 2013년도 이후로 거의 움직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엄청 좋아진 건 아니고 좀 그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실업률 자체는 좀 떨어지고 있는 추이지. 네. 폭으로 보면은 지금 2014년도에 고점을 찍고요. 오히려 신규 고용 보면은 들쭉날쭉하면서 조금 애매한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 실업률 자체를 확실히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자발적으로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통계 지표상으로 보면은 그 부분을 반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상당히 떨어진 걸로 보이지만 고용 지표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는 않는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중국이나 좀 유럽이나 일본 경기를 봤을 때 미국이 독자적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상당히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저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추가적으로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오히려 1월 초에 발표되는 지표 자체는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자체도 빨리 회복되지 않고 고용 지표도 정체 또는 약간 부진하게 나와준다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매번 FOMC 회의 때마다 할 수 있을까? 예, 1년에 막 7번 정도 연다면 지금 예상하는 것은 한 3-4번 이상은 올릴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한 2-3번 이하로 줄 가능성이 좀 높다 보고 있고 그렇다면 예상하는 그런 금리 인상 수준보다는 좀 떨어지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신흥국이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미국의 지표가 안 좋아야지 신흥국 통화가 강세로 가면서 정시도 좋아질 거다. 왜? 외국인들의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가장 포커스 맞추고 계신 부분은 결국에는 미국 쪽에서의 금리 인상 속도네요. 지금 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소 부진하면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이에 따른 신흥국들의 수혜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1월달 방향성이 좀 뚜렷하게 잡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 이제 달러 강세가 지금 그동안 진행이 돼 왔다가 주춤하죠? 인상 발표 이후에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는 좀 주춤하게 내려와 그 얘기 있는데요. 저희 해주셨어요. 네. 작전 차임 나와서 선반영이다. 그럴 거다 얘기해 주셨는데 예상대로 움직이네요. 네, 발표하고 나서 다시 직전 고정에 갔다가요. 지금 다시 이제 주저앉은 상태인데요. 네, 네. 아마 연말 연초 정도가 반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특히 연초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지표가 약간 부진하게 나온다면 네.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달러 강세가 꺾이면서 본격적으로 꺾이면서 3개월 이상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못 올리겠구나. 그런 믿음만 준다면 신흥국 증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은 그 연초가 된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밑달러가 꺾이면서요. 네. 강세가 꺾이면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좀 줄어들면서 오히려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또 대형주가 4분기도 좀 쉬었는데 또 쉬었던 기업들 중에서 실적 좋은 기업 위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또 연초가 지나가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 매기가 좀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 네. 예,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다, 중소형주다 이렇게 딱 구분을 하지 마시고요. 네. 철저하게 지난 3분기부터 4분기로 오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차별화된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신다면 네.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네. 핵심 종목을 고르는 키워드는 결국엔 실적이다 이 얘기인데 네. 4분기 실적이 좀 좋을 만한 섹터 간략하게 좀 압축하자면 어느 쪽에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인 쪽이 좀 쉬었던 쪽에서 보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그다음에 LG 소비재 섹터. 생활건강 같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실적 추이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그 OLED 쪽도 최근에 시장에서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이런 쪽도 내년도에는 아마 기술적인 하두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에서 작전을 세워봤습니다. 작전명은요, 이 달러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요. 달러가 느리게 상승을 해야지만, 원달러 환율이 느리게 상승을 해야지만 우리 증시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서요, 지금 내년 초가 되면은 경제지표 상당히 좀 많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대형주의 상대적인 강세,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자는 전략 나왔습니다. 네, 양시장이 0.2%가량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앞에서의 손실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한 약속들 연인과 가족들과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그 결정 그리고 그 몫은 여러분들께 돌아간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성우 투자하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